1945년 7월 16일 뉴멕시코 사막.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이었던 트리니티 테스트가 성공한 직후 원폭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의 한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여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의 의미를 그 순간 깨달았던 것이죠. 하지만 더욱 의미심장한 순간은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찾아왔습니다. 한 기자가 오펜하이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번 시험이 인류 최초의 핵폭발이었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그렇습니다. 현대 시대에서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오펜하이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인류 역사의 시작이라고 믿는 그 이전의 시간 속에 이미 지금과 같은 혹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파괴의 불꽃이 타올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한 학자였습니다. 그는 고대 인도의 경전들을 읽었고 그 속에 묘사된 무시무시한 무기들에 대한 기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하바라타와 라마야나에 등장하는 신의 무기들, 도시 전체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브라흐마스트라의 묘사를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리니티 테스트의 성광을 목격한 순간 그 고대의 기록들이 단순한 신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도 사막의 죽음의 언덕과 성경 속 심판의 도시에 남겨진 현대과학으로도 설명하기 힘든 고대 핵전쟁의 흔적들을 추적합니다. 1922년 고고학자 알디 바네르지는 인도 인더스강 유역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약 4,500년 전의 고대 도시 모헨조다로를 발굴한 것입니다. 모헨조다로. 그 이름은 신드어로 죽음의 언덕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대 유적지의 이름이려니 했지만 발굴이 진행될수록 그 이름이 왜 붙여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당시 기술로는 믿기 힘든 수준의 정교함을 자랑했습니다. 완벽한 격자형 도로가 도시 전체를 질서정연하게 연결하고 있었고 각 가구마다 배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중목욕탕까지 갖춘 계획 도시였죠. 로마가 건설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이런 도시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이 평화로운 도시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했느냐는 것입니다. 발굴 과정에서 수많은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골들의 배치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 정돈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 집 안에 대단 위에 그대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떤 유골들은 손을 맞잡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아이를 끌어안은 채였습니다. 더욱 기묘한 것은 이들에게서 어떠한 외상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침략자의 칼날에 베인 상처도 화살에 맞은 흔적도 질병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힘이 이 도시를 한순간에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사람들은 도망칠 틈도 없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희생자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림자만 남기고 증발해버린 사람들, 일상적인 동작을 하던 중 그대로 굳어버린 시신들. 모헨조다로의 유골들은 그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1960년대 들어 과학자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유골들에서 측정된 방사능 수치였습니다. 일부 유골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들의 유골에서 측정되는 수준에 육박하는 강한 방사능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4,500년이 지난 뼈에서 여전히 감지될 정도의 방사능이라면 당시에는 얼마나 강력했을까요? 모헨조다로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시 한가운데에는 유리구역이라 불리는 기묘한 장소가 존재합니다. 이곳의 지표면은 검은 유리덩어리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번들거리는 마치 거대한 유리 호수처럼 보이는 이 구역은 발견 당시부터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를 비트리피케이션 비트리피케이션, 즉 유리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모래나돌이 유리로 변하려면 최소 섭씨 1500도 이상의 초고온이 순식간에 가해져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화산 폭발이나 벼락이 내리칠 때 아주 소량 발생할 뿐입니다. 하지만 모헨조다로에서는 도시 전체 규모로 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에서 이와 똑같은 현상이 대규모로 발견되는 곳은 오직 한 곳뿐입니다. 핵실험장입니다. 1945년 뉴멕시코 트리니티 핵실험장에서는 폭발 지점에 녹색의 유리질 물질이 형성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트리니타이트 트리네차이트라고 명명했습니다. 모래가 핵폭발의 초고열에 녹아 유리가 된 것이었죠. 연구자들이 모헨조다로의 검은 유리와 트리니타이트를 비교 분석했을 때 그 생성 원리가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물질 모두 순식간에 가해진 극도의 열과 압력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미세한 기포와 결정 구조까지 유사했습니다. 모헨조다로에서만 이런 흔적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인더스 계곡을 따라 여러 고대 도시 유적에서 비슷한 유리화 현상이 고고되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괴의 물결이 이 지역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파괴의 흔적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요르단 계곡에서도 발견됩니다. 텔 에란맘터 엘하맴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성경 속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장소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곳입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오랫동안 이것은 신화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적 발굴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5년간 이곳을 발굴한 고고학자 스티븐 콜린스 박사는 기묘한 층을 발견했습니다. 약 3700년 전의 지층에서 도시 전체가 잿더미가 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층에서 나온 유물들은 설명하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도자기 파편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도자기가 녹으려면 섭씨 20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화재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진흙벽돌들도 유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건물의 돌들은 표면이 용융되어 흘러내린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석영 결정을 분석한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석영 내부의 엄청난 압력에 의해 발생한 미세한 균열들이 선명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충격 변형은 두 가지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핵폭발이나 대기권에서의 소행성 폭발입니다. 소행성 충돌 가능성도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크레이터가 발견되지 않았고 소행성 충돌 시 나타나는 특정 광물들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방사능 수치는 주변 지역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약 3700년 전 이 도시는 공중에서 폭발한 무언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그 폭발은 도시 전체를 순식간에 섭씨 2000도 이상의 열에 노출시켰고 엄청난 충격파를 발생시켰습니다. 성경은 소돔을 탈출하던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랫동안 이것은 신의 처벌에 대한 은유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고온의 파괴적인 열풍에 노출된 인체가 순식간에 석회화되거나 기화되어 버리는 현상을 목격한 고대인들이 그것을 소금 기둥이라고 표현했다면 어떨까요? 히로시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폭심지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그림자만 남기고 증발했습니다. 조금 더 멀리 있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탄화되어 굳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가 본 것도 이런 광경이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타와 마마야나에는 이러한 파괴의 순간이 마치 목격자의 증언처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헌에는 브라흐마스트라라는 신의 무기가 등장하는데 그 묘사가 현대의 핵무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마하바라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양만개보다 밝은 빛이 기둥처럼 솟아올랐다. 이것은 핵폭발의 성광과 버섯구름을 묘사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 열기는 바닷물을 끓게 했으며 코끼리들은
불에 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폭발의 열기가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폭발 이후의 상황 묘사입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들의 머리카락과 손톱은 빠지기 시작했고 모든 음식은 독으로 변했다. 이것은 방사능 피폭 증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탈모, 조갑박리, 음식의 오염. 이 모든 것이 급성방사선 증후군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문어는 계속됩니다. 물고기와 새들이 하얗게 변해 죽었고 살아남은 전사들의 무기와 갑옷은 먼지처럼 부서졌다. 강력한 방사선은 생물체의 색소를 파괴하고 금속의 결정 구조를 약화시킵니다. 고대 인도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단순한 상상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가 가능할까요? 그들은 실제로 목격했던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닐까요? 라마야나에는 또 다른 무기인 인드라의 화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태양의 불꽃을 담고 있었고 발사되자 천지가 진동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기둥은 적의 도시를 삼켜버렸고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은 재가 되었다. 이건 역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궤적과 핵폭발을 연상시킵니다. 인도의 고대 문헌들은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방법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문을 외우고 특정한 의식을 행하면 이 무기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발사 코드와 인증 절차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 문헌들이 이런 무기의 사용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브라흐마스트라는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세상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 한번 발사되면 되돌릴 수 없으며 그 결과는 사용자에게도 재앙을 가져온다. 이것은 핵무기의 상호학증 파괴의 개념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성경도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그 성들과 온들을 엎어매마셨다. 단 한 번의 강력한 공격이 문명 전체를 완전히 증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파괴된 후 성경은 그 땅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핵폭발 후 형성되는 방사성 낙진을 포함한 거대한 연기 기둥을 묘사한 것처럼 들립니다. 현대 과학은 인류가 돌도끼를 쓰던 시절에서 서서히 발전해 왔다고 말합니다. 청동기, 철기를 거쳐 산업혁명을 맞이하고 10세기에 들어서야 원자력을 다루게 되었다고 배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운 역사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 곳곳에 남겨진 증거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모헨조다로, 요르단의 텔 에람맘, 이집트의 일부 사막 지역, 스코틀랜드의 고대 요새 유적들. 이 모든 곳에서 유리화된 돌과 높은 방사능 수치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발생한 자연 현상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공통의 원인이 있는 것일까요? 어떤 연구자들은 소행성 충돌이나 해성 파편의 폭발을 원인으로 제시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3000년경에 대규모 천체 충돌이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정 지점에만 집중된 파괴, 건물 내부의 선택적 용융, 그리고 무엇보다 고대 문헌들의 구체적인 묘사들 말입니다. 만약 정말로 고대에 핵전쟁이 있었다면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문명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을까요? 한 가지 가능성은 인류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5000년 전의 문명을 고대라고 부릅니다. 주류과학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추정하지만 일각에서는 훨씬 짧은 역사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히브리 달력은 현재를 창조로부터 약 6000년으로 계산하고 일부 학자들은 4000년에서 6000년 사이의 역사를 제시합니다. 지구의 나이가 얼마이든 인류 문명의 실제 역사가 얼마나 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시간 동안 한 번의 문명만 존재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지질학적으로 보면 고도로 발달한 문명의 흔적은 수천 년 만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500년이면 풍화되고 철은 녹슬어 사라집니다. 플라스틱조차 수천 년이면 분해됩니다. 만약 우리 문명이 오늘 멸망한다면 10만 년 후에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아마도 돌로 만든 구조물 몇 개와 유리화된 흔적, 그리고 방사능, 오염 지역 정도일 것입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것들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고대인들이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에너지를 다루는 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의 건설 방법도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바알백, 신전의 거대한 돌들, 페루의 정교한 석조물들, 현대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운 이런 건축물들을 만든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른 기술도 가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전부일까요? 혹시 인류는 과거에 이미 정점에 달한 문명을 이룩했다가 통제하지 못한 강력한 무기로 인해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멸망의 기억이 신의 심판이나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 인류는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냉전 시대 내내 우리는 핵전쟁의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세상은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핵탄두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발사 버튼까지 단 몇 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억지력이라고 부르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고대의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파괴와 재생을 반복하는 거대한 순환의 고리 안에 갇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문명은 발전하고 정점에 이르고 자신의 힘을 통제하지 못해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됩니다. 모헨조다로의 죽은 자들, 소돔의 잿더미, 고대 문헌, 촉 경고들, 이 모든 것이 이전 사이클의 마지막 증인들인지도 모릅니다. 오펜하이머가 시대에서는 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 순환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인류가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그는 죽음과 파괴의 신을 언급했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쥐고 있는 이 파괴의 힘이 수천 년 전 그들이 겪었던 비극을 다시 불러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해보게 됩니다. 모헨조다로의 유리화된 거리를, 소돔에 녹아내린 돌들을, 그리고 고대 경전 속 경고들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같은 운율을 타고 흐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운율 속에 서 있는 걸까요?